안녕하세요. 이곳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업데이트하는 손흥민 팬 축구 채널입니다. 손흥민이 원하는 우승과는 전혀 무관한 프리미어 리그 28라운드 본머스와의 경기가 치러집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난다는 전제라면 토트넘의 올 시즌 리그 순위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팬들은 토트넘이 강등되기를 바라는 코멘트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토트넘이 강등되는 건 손흥민 팬이라면 바랄 수는 없죠. 손흥민이 캡틴으로서 수모를 겪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강등이 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강등권과는 16점 차이고 위아는 13점 차이예요. 물론 5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감독이 이렇게 형편없이 팀을 운영하고 선수 변화에 따른 전술 변화도 없다면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냥 손흥민의 골이나 바랄 수밖에요. 지난 유로파 리그 16강전 때 메디슨과 손흥민이 동시에 교체되었을 때 메디슨이 손흥민에게 건넨 말이 포착되었습니다. 스포츠 바이블에서 입모양을 보니까 엔지 감독에게 불만을 표출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항상 같은 스타일이라고 했다나 뭐네? 우선 토트넘 경기를 봐도 동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냥 주전 선수들만 베스트 11이 꾸려지기 바라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해결해야 하는 건 상대팀이 토트넘을 상대로 지공을 택하고 역습과 세트피스 골을 노릴 때 토트넘이 매우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본머스와의 전반기 때도 토트넘은 전반전의 코너킥 상황에서 어이없게 상대 선수를 놓치면서 실점을 하게 되었죠. 본머스는 현재 리그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에서 9위입니다. 토트넘을 잡아버리면 다시 6위도 가능합니다. 아니, 모레네. 토트넘을 잡기를 바랄 순 없죠. 그래도 토트넘의 구역승을 응원합니다. 경기 1시간 전 라인업이 공개되었을 때 예상 못했던 것은 아닌데 진짜로 손흥민을 선발해서 제외했습니다. 비카리오 골키퍼, 포로, 로메로, 단소, 스펜스, 벤탄쿠르, 비수마, 사르, 존슨, 솔랑케, 오도에가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변화가 있죠. 로메로가 3개월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유로파 리그 16강 2차전까지 대비한 라인업이라고 봐야겠죠? 솔랑케가 공중에서 떨어지면서 매우 고통스러워했고 15분 만에 교체되면서 걱정했었는데 큰 문제 없이 선발 출전했다는 게 다행입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텔이 빠져 있어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틀 쉬고 경기하는 라인업 치고는 힘이 있어 보였습니다. 단소, 존슨, 벤탄쿠르만이 전에 풀타임을 뛰었었죠. 오후 2시, 날씨가 18도까지 오르면서 정말 이제 봄이 왔구나 싶더라고요. 경기 시작이 1분도 안 돼서 로메로가 대형 사고를 쳐서 실점할 뻔했습니다. 아이고야. 진짜 횡으로 패스를 한다는 게 상대 공격수에게 져버리면서 골키퍼와 1대1이 되었는데 그걸 비카리가 막아내면서 실점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토트넘은 본머스의 압박에서 제대로 풀지를 못하면서 계속 패스 미스가 나왔고 전반 3분에도 또 로메로와 비수마 사이에 패스 문제가 생기면서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왜 이러니? 진짜. 이번엔 더 큰 위기였는데 그마저도 비카리가 막아냈고 이거 거의 토트넘이 2점을 내고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토트넘 운이 좋은데요. 경기는 흥미진진했습니다. 본머스의 공격이 통하는 게 아니라 토트넘의 공격도 통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이해하지만 이럴 때 손흥민이 왼쪽에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더라고요. 이번 경기에서 유독 왼쪽에 오도베리에게 기회가 많이 찾아왔습니다. 전반 20분, 지루한 경기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압박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공간이 나오고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이러면 금방 지칠 수밖에 없는데 양 팀은 뭔가 실력은 부족한데 리버풀처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30분 동안 토트넘이 점유율은 더 높았습니다.
본머스는 이제 에너지를 40% 썼을 것 같습니다. 오도베리는 볼만 잡으면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듯 오도방정을 떨었는데 결국 기회를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손흥민이 출전할 때는 손흥민에게 볼을 주지 않더니 오도베리는 기회가 와도 해결을 못하고 뭐 하는 건지 참. 그나마 다행인 건 첼시도 레스터 시티와 경기하면서 골이 나오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네요. 축구는 정말 예측할 수 없습니다. 0대0이 나오기도 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전반 41분, 토트넘의 운이 끝나버렸습니다. 토트넘 역습 상황에서 포로가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패스를 하려 했는데 너무 짧았고 본머스 풀백이 이를 커트하면서 갑자기 질주하더니 완벽한 문전으로 크로스를 배달하며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뭐 경기가 이렇게 흘러가며 뒤지는 게 당연한 건데 그래도 잘 버텼죠. 전반전이 0대1로 마칠 때 6만 관중은 일제히 야유를 쏟아냈습니다. 우승은 무슨 개뿔이냐고요? 전반전 점유율은 토트넘이 64%였는데 기가 막힌 건 본머스의 슈팅이 8개, 유효 슈팅이 5개나 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계진도 힘 빠진 목소리로 당황하는 모습이었죠. 손흥민은 45분 정도는 뛰어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유로파리그 16강 2차전은 금요일 경기니까요? 엔지 감독도 본머스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후반전에도 변화 없이 그대로 출전시키는 걸 보고 진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후반전, 손흥민이 드디어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원터치 패스 실력이 떨어지는데도 계속 시도하다 보니 오히려 역습을 허용하며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손흥민은 의욕이 넘쳤고 몸놀림도 가벼워 보였습니다. 후반 초반, 손흥민이 상대 수비 2명을 따돌리면서 오른발 가마차기를 시도했는데 골이다 싶은 순간 골대를 맞아버렸습니다. 이상하네요. 전에는 차면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릴까요? 앞서 본머스가 추가 골까지 넣었지만 다행히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오면서 취소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0대4가 0대1이 된 거라고 볼 수도 있죠. 후반 60분, 여전히 0대1 아직 끝난 상황은 아니었고 다행히 본머스가 토트넘을 얕보면서 맞불 작전을 펼친 덕분에 동점 기회는 계속 있었습니다. 경기 종료 30분을 남겨놓고 엔지 감독은 반더벤과 메디슨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반더벤이 교체되었습니다. 팬들도 기분이 매우 우울할 텐데 골이 나온 것도 아닌데 반더벤이 출전하는 것만으로도 웅성웅성 기대감이 바뀌었습니다. 마치 슈퍼맨이 등장한 것 같았죠. 손흥민이 만들어준 결정적인 찬스에서 동점골이 나올 뻔했지만 사르가 급하게 슈팅을 날리면서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매우 허탈한 순간 오히려 본머스가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본머스가 너무 잘해서 만든 골이라 뭐 할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더벤과 메디슨이 투입된 후부터 경기는 박진감이 넘쳤습니다. 베리바의 골대를 맞추는 중거리 슛도 나왔고 사르의 슛이 골이 되면서 1대2로 추격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84분, 드디어 손흥민의 시즌 7호 골이 폭발했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메디슨이 찔러준 패스가 길었지만 손흥민이 집념의 질주로 박스 안에서 볼을 잡기 위해 달려들었고 골키퍼가 손흥민의 발을 걸어버리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본머스 감독 라울라는 격렬히 항의하며 페널티킥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명백한 파울이었죠. 이제 키커가 누가 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하필 손흥민이 이번 시즌 한 차례 실축한 적이 있어서 솔직히 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킥을 하기 위해 몰려든 선수들은 메디슨, 솔랑케, 그리고 손흥민이었습니다. 솔랑케가 공을 잡고 있길래 손흥민이 양보하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솔랑케가 킥을 하기 직전 손흥민에게 다시 공을 건네며 마치 호의 무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손흥민이 킥을 준비하는 순간 솔직히 못 보겠더라고요. 최근 토트넘과 손흥민 모두 불안했으니까요. 매우 긴장되는 순간 손흥민이 침착하게 킥을 했고
우려와는 달리 완벽한 파넨카 킥으로 골망을 흔들면서 리그 7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팀의 동점을 만들어낸 매우 중요한 골이었습니다. 양 팀은 이대로 경기를 마무리할 수 없다는 듯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결국 2대2로 종료되면서 토트넘은 승점 1점을 따내는 데 그쳤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다행이네요. 이제 주전 선수들의 경기 감각도 올라왔으니 유로파 리그 8강으로 가봅시다.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 밤낮이 바뀌어도 난 행복해. 너의 그 찰나 같은 세리머니. 득점왕, 캡틴, 유럽을 흔든 월드클래스. 마지막 레전드. 우리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 수백 개의 골보다 1000만 배 기쁜 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아래에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주세요.